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체온과 관련된 면역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온 1도는 면역력 5배를 올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오늘은 체온이 요즘 현대인들이 체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와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기를 키울 때 한밤중에 막 고열이 나면 막 39도 이렇게 고열이 나면 일단은 해열제를 먹이기 전에 일단 아기들을 옷을 벗기고요. 이렇게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이렇게 닦아주면 열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해열제 주사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해주는 것들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기들의 온몸을 이렇게 다 닦아주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감기라든지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루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해열 진통제부터 복용을 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약품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욱 차갑게 해주고 더 큰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환자에게 열을 낼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해열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이죠. 이거 약품들은 거의 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학 약품.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 또 보존제, 그 다음에 식품 내에 들어가는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화학물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을 더욱더 차갑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화학 제품들이 우리 몸을 더욱 차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서는, 체내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우리의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을 더 긴장하게 만들어서요, 우리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약화시켜서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식균 작용을 하는 이 백혈구 있죠. 이 백혈구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병원에 대한 탐식 작용과 살균 능력이나 그다음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 면역 시스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체온 1도가 떨어지면요, 이 면역 능력이 30%가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체온이 1도 상승하면요,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높아진다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의학자 비에르는요, 체온이 41도에서 42도에 달하면 세균이 사멸하거나 증식하지 못하므로 이 발열로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우리가 보통 이건 굉장히 고열이죠.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책에서는 체온이 41도에서 42도에 달하면 세균이 사멸하거나 증식하지 못하므로 발열로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이 오스트리아의 의사 율리우스 바그너가요, 예전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환자한테 이 말라리아를 걸리게 한 다음에, 그 당시에 난치병이었던,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난치병이었던 매독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말라리아 환자는 아닌데 이 말라리아 증상들이 걸리면 굉장히 고열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말라리아가 모기로 감염되는 질병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린 모기한테,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인데 이 말라리아를 걸리게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매독을 치료하는 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독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요, 우리가 버섯이라든지 어떤 기능성 식품을 가지고 항암제를 많이 개발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온열요법을 이용해서 환자한테 많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의학은 아니지만 이 대체약이나 한의학이나 이쪽 자연요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 온열요법을 가지고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많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열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병적인 증상, 어떤 치유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열이라는 건 어떤 병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몸의 경고 반응이자 몸을 고치는 치료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난다는 거는 무조건 해열제를 먹여서 덮을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경고,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경고를 나타내주고 또 이걸로 인해서 치료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최근 50년간 인간의 체온이 1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지금 정상 체온이 36.5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36.5도. 근데 현대인의 체온을 실제로 재보면 한 35도대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체온이 떨어진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근육 운동과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해 보시면 아시죠? 근육 운동,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근육을 쓸 때 여러분들 체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온도가 뜨거워져, 내 몸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근육이 많이 생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근육에서 발열 작용을 하거든요. 또 근육이 신진대사, 우리 대사 활동도 높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인들은 근육 운동과 육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과식과 과음이죠. 많이 먹는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체온이 떨어진 이유고요. 세 번째는요, 몸이 차게 하는 찬 음식을 과다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올 여름에 그 블라디보스톡, 그 소련이라고 아니죠, 모스크바 그 블라디보스톡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한여름이었는데 8월이었거든요. 7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는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여름에도 좀 선선하다고 해서 이제 글로 여행을 왔는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먹으려고 그 카페를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체를 잘 안 판대요. 그러니까 아이스 음료라는 개념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정말 딱 한 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카페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국인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만 유일하게, 되게 굉장히 대도시였는데 그 카페만 유일하게 에어컨을 돌리고요. 나머지 카페들은 에어컨을 안 돌리고 그냥 자연 환기와 자연 통풍이죠.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자연 환기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추운 지역이라서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개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여름이나, 우리는 사실 겨울밤 빼고도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음료는 아이스로 먹잖아요. 아이스로.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찬 음식을 과다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입니다. 이 스트레스도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이유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화학약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자주 먹는 약품, 그 다음에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들을 즐겨 먹으면 이것도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공중 목욕탕도 잘 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욕조를 많이 치우고 그냥 샤워 부스만 설치한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욕조 안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자꾸 몸이 차가워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뭐 에어컨 시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사무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모스크바 같은 데 가니까 에어컨 시설이 없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이유로 체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신체에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수랩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